네, 다음은 이제 버퍼 송신입니다. 버퍼 송신은 그 동기 송신이 가지는 안정성과 RSand가 가지는 어떤 그런 성능 측면에서의 어떤 유리한 점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 측에서 B샌드가 호출이 되면 바로 S샌드처럼 어떤 동결을 하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다 보내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그 리시브 프로세스, 수신 프로세스의 메모리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리시브 프로세스의 메모리가 아닌 다른 제3의 영역으로 데이터를 넣습니다. 통신에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송신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는 거죠. 리시브 측에서는 이제 MPI 리시브가 호출이 되면은 이제 그 제3의 버퍼, 송신 프로세스가 넣어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제3의 버퍼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성능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 측에서 아직 리시브가 될 상태가 아닐 때 데이터를 전송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그 RSand의 그런 그 문제점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제3의 버퍼 공간을 사용자가 직접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버퍼 어태치를 통해서 해당 버퍼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버퍼 디태치를 통해서 그 디얼로케이트 해주는 어떤 그런 그 중간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뭐 이런 그런 이제 이런 그 동기 송신이니 준비 송신이니 버퍼 송신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각각의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MPI send일 뿐입니다. 표준 송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MPI send인데, MPI send는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송신 버퍼의 메모리에서 수신 버퍼, 송신 버퍼에서 수신 버퍼로, 송신 프로세스의 메모리에서 수신 프로세스의 메모리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어떤 다른 버퍼 공간을 거쳐서 데이터가 수신 버퍼 쪽으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직접 복사 방식, 그러니까 송신 버퍼의 수신 버퍼로 직접 넘어갈 때는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S샌드, 동기 송신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는 셈이고, 중간에 시스템 버퍼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아까 앞서 보셨던 그 버퍼 샌드, B샌드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B샌드처럼 동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 버퍼를 앞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용자는 그냥 단지 MPI 샌드를 호출할 뿐인데, 이제 그 MPI 그 샌드 호출을 했을 때 그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둘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이렇게 그 실행이 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중간에 뭐 이렇게 동작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은 바로 주고받는, 통신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커지게 되면은 직접 복사 방식으로 그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메시지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시스템 버퍼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추가 설명을 더 드릴 것이고, 관련된 그런 그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루틴을 보신다면은 이것이 그 MPI send 루틴입니다. MPI send는 아규먼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있죠. 이 IA라는 에러 코드를 받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포출한 루틴에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send는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죠. 그 보내는 데이터의 시작 주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데이터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 그래서 어레이로 말하자면 그 어레이의 제일 첫 위치가 됩니다. 네, 송신 버퍼의 시작 주소가 되고, 이 시작 주소로부터 몇 개의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 카운트가 됩니다. 개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 MPI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고요. MPI 루틴이니까.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받게 되는 프로세스 랭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태그가 있고요. 메시지 태그가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프로세스와 이 목적, 수신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네, 수신 프로세스 랭크는 여기 명시되어 있고, 송신 프로세스 랭크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송신 프로세스는 바로 이 MPI 샌드를 콜하는 프로세스가 바로 송신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array A가 되는데 이거 A1 또는 CS라면 이것이 A0를 의미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50개의 데이터고 데이터는 리얼 타입이고 5번 프로세스로 태그 1을 붙여가지고 통신을 합니다. 이 5번 프로세스는 MPI 코몰드에서의 5번 프로세스고 또 MPI 코몰드 내에 이 MPI 샌드를 호출하는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수신은 이제 뭐 MPI 리시브를 호출하는데 이건 이제 받는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게 되는 그 어레이 그 베이 어레이 시작 주소가 됩니다. 리시브에서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데이터 개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샌드 프로세스가 누구냐, 누가 보내는 것을 받을 것이냐, 소스 프로세스 랭크가 들어가고 받아야 되는 메시지 태그가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터, 바로 송신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이 리시브를 호출해서 수신을 하게 되는 그 프로세스가 포함된 커뮤니케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에러 코드 들어갑니다. 에러 코드는 머신 없죠. 이 스테이터스가 샌드에는 없는 그 인수입니다. 스테이터스가. 스테이터스는 이제 C에서는 MPI 스테이터스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변수가 되고요. 포츠라는 경우는 인테자형의 어레이죠. 어레이. 그래서 이제 어레이 A에 A1부터 또는 A0부터 받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시작 주소죠. 그 다음에 50개 받고 리얼 타입의 데이터를 받고 0번이 보내는 걸 받고 태그가 1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PI 코멀드, 커뮤니케이터,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스테이터스는 샌드에 없는 이제 인수가 되는데 이 스테이터스는 리시브가 지금 블로킹 수신입니다. 블로킹 수신이라는 얘기는 이 리시브로부터 리턴되면 이제 리시브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리시브가 끝나면은 그 수신 완료된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있게 되는데 그 정보 세 가지를 이 스테이터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세 가지를 저장을 하게 되느냐는 것은 이제 다시 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 정보가 이제 하나는 누가 보냈느냐, 수신 프로세스 랭크, 그 다음에 송신 프로세스 랭크죠. 송신 프로세스 랭크, 그 다음에 그 태그가 얼마가 붙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몇 개 받았는지, 실제 받은 개수, 이런 세 가지 정보가 이 스테이터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시적으로 50개 받고 0번이 보내는 걸 받고 또 태그가 1번인 메시지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명시된 정보를 스테이터스에 이렇게 따로 저장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정도는 그 송신 프로세스 랭크, 그다음에 메시지 태그,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의 개수는 이렇게 명확할 수도 있지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보들이 스테이터스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우선 그 송신 프로세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수신 프로세스에서는 누가 보내는 그 메시지를 받겠다 했을 때 송신 프로세스 랭크 자리에 그 송신 프로세스 랭크를 명시하지 않고 와일드카드 MPI any 소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MPI any 소스를 쓰게 되면은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어떤 프로세스든 나한테 오는 메시지 어떤 프로세스가 보낸 것이든 다 받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태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그도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MPI any 태그 하게 되면은 특정히 태그가 1인 것을 받겠다, 2인 것을 받겠다가 아니고 어떤 태그가 붙어 있는 메시지는 다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썼을 때는 앞에서 보셨던 내용대로 이 송신 프로세스 랭크하고 태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몇 번이 보내는 데이터를 받았는지 어떤 그 태그가 붙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는지가 이제 그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스테이터스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개수가 문제가 되죠. 개수는 50개 받겠다면 50개 분명히 받을 건데 이것도 그 명확한 정보가 아니냐. 샌드에서의 50은 명확한 정보입니다. 이거는 50개를 보내겠다 그러면 항상 50개를 보냅니다. 그러나 리시브에서의 50은 받는 개수는 50개를 받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50개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시지는 50개가 데이터가 50개가 오지 않아도 돼요. 저쪽에서 만약에 40개 보냈는데 내가 여기서 50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도 역시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50이라는 것이 이제 명확한 숫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만큼까지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쪽에서 보내는 데이터의 개수와 같거나 커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작으면 안 돼요. 이제 저쪽에서 50개를 보냈는데 이쪽에서 49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건 이제 통신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50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꼭 50개가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실제 몇 개 받았는가 하는 것이 또 스테이터스 저장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신 MPI 리시브에 들어가는 그 스테이터스 인수에 저장되는 정보를 보신다면은 송신 프로세스 랭크, 태그, 그 다음에 데이터 몇 개를 받았는지가 저장이 되고,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터스 인수의 MPI 언더바 소스 값, 그 다음에 MPI 언더바 태그 값을 찍어볼 수 있고요. C에서는 status.mpi source, status.mpi 태그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문제가 되는데, 개수는 이것이 데이터의 개수가 그 스테이터스에 바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데이터의 바이트 수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바이트 수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제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MPI 루틴인 MPI get count를 호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MPI get count를 보시면은 MPI get count는 스테이터스를 인풋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MPI receive의 아웃풋 인수죠. 그것을 인풋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스테이터스 안에 이와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그런 그 데이터가 몇 개 있는가, 그 개수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샌드 측에서 4바이트 리얼을 10개를 보냈다면은 이거 이제 40바이트의 데이터가 도착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MPI get count를 호출하면서 이 데이터 타입을 만약에 리얼로 4바이트 리얼로 하게 되면은 카운트는 10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만약에 4바이트 리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8바이트 리얼로 8바이트 리얼로 본다라면 이 개수가 이제 5개가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 데이터 타입으로서의 데이터가 몇 개냐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그 블로킹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테스트 코드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MPI 헤더 파일이 include가 되어 있고요. initialize, finalize가 있고, 그 안에서 comRank, comSize가 호출됩니다. 그 다음에 0번 프로세스가 크기가 100인 데이터를 데이터 어레이를 3.0으로 초기화해 가지고 이 100개를 이제 1번 프로세스로 태그 55를 붙여가지고 보냅니다. 그럼 이제 1번 프로세스는, 이건 0번 프로세스가 if 구문에 의해서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프로세스는 이제 리시브를 호출해가지고 0번이 보낸 데이터를 밸류 어레이에 받게 되는데 200개 받도록 돼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100개를 보냈기 때문에 100개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받는 리시브 측에서의 카운트는 그 저쪽에서 보내는, 그 송신에서 보내는 데이터 이상으로 지정이 되면 됩니다. 리얼 타입, 이건 반드시 똑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0번이 보내는 걸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와일드 카드를 썼죠. MPI any source를 썼고, 태그를 붙인다면 똑같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다가 MPI any 태그라는 와일드 카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가 있죠. 그래서 리시브로부터 리턴 되면은 이제 리시브가 완료됐으니까 랭크, 그러니까 1번 프로세스죠. 랭크를 찍고 누구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는지 스테이터스 정보를 확인해서 MPI any 소스로 받았으니까 실제로 받은 데이터 그 프로세스 랭크, 데이터를 보낸 프로세스 랭크가 스테이터스 MPI 소스 값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0개를 받을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몇 개 받았는가 하는 것은 MPI get count로 호출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그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는 초기화되지 않았는데 밸류 1부터 밸류 100까지 데이터 3.0으로 초기화된 데이터 100개를 받았죠. 그럼 밸류 1부터 밸류 100까지가 역시 3.0이 아마 그 들어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지금 5번째 값을 찍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네, 뒤에는 동일한 그 이해에 대해서 그 C 코드가 되어 있고, 뭐 내용은 동일합니다.